지구촌 뉴스 이주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주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구촌 뉴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현재 시간으로 26일 독일 연방의원 총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소속 정당인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보수연합을 제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27일 299개 선거구의 개표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25.7%의 득표율을 기록해 24.1%의 득표율을 올린 기민기사당 연합을 1.6%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민주당이죠. 3인당의 네. 후보가 메르켈 총리의 후임이 되는 건가요? 네, 3인당 소속인 올라프 숄츠가 새 내각을 꾸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권을 잡고 총리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단독 정부 구성 조건인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복수의 정당과 연합 정부를 꾸려야 합니다. 한 정당이 단독 과반을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연정이 불가피한 건데요. 그래서 총선이 끝나도 연정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3인당과 기민기사당 연합 모두 득표율이 4분의 1 안팎이라 다른 정당 하나만 연합해서는 연정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세 개의 정당이 연립정부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더욱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직 어느 당의 총리가 결정이 될지 확실하지 않은 거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만약 3인당이 연정 구성에 성공하면 지난 2005년 이후 16년 만에 보수연합에서 중도좌파 정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현재 양당의 득표율이 과반에 한참 못 미치고 또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당이 연정을 통해 정권을 잡을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정당의 총리 후보는 모두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정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16년 만에 독일의 새 총리를 뽑는 선거라서 뭐 독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독일의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 네. 그나저나 그동안 그 메르켈 총리가 4차례 연임을 하면서 긴 시간 독일을 이끌어 왔었죠. 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05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동독 출신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후 2009년과 2013년, 2017년 총선까지 승리하면서 총 4차례 연임을 했고요.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죠. 또 2009년에는 유로존 금융위기, 또 2015년에는 난민 사태,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매번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를 무난하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실용적 정책에 기반해서 좌우 구분 없이 정치 지평을 넓혔고 또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결속을 다졌고요. 미국,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도 유연한 대처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메르켈 총리의 퇴임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메르켈 총리는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임하는 첫 번째 총리이기도 합니다. 2018년 말 차기 총선 불출마와 더불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총리가 출마하지 않은 선거가 됐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평이 좋았기 때문에 다음 총리의 당선이 될 분은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각 정당의 후보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 우선 3인당의 올라프 숄츠는 메르켈 총리의 연립내각에서 재무장관과 부총리를 지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일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메르켈의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쌓았습니다. 반면 메르켈의 실제 후계자인 기민연의 라셰트는 코로나19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또 기후위기에도 미온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고요. 특히 지난 7월에는 홍수 피해 현장에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37%에 달했던 기민 기사당 연합의 지지율은 라셰트가 연합 총리 후보로 정해진 뒤 20%까지 추락했고요. 조용히 은퇴하려고 했던 메르켈 총리도 결국 막판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단 총선에서 3인당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연정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메르켈이 현 총리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메르켈의 은퇴도 수개월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독일의 상황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는 두 번째 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기 조사팀은 미국인 없이 중국 우한의 현지 조사에 나섰다가 이른바 중국 우한연구소 기원서를 부인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압박으로 팀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험실 안전 전문가와 바이오 보안 전문가, 또 유전학자, 동물질병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여 명의 과학자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중국 등지에서 새 증거를 찾기 위해 소집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험실 안전 전문가가 포함된 것을 보면 우한연구소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사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조사팀은 일기 조사팀의 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미국의 압력으로 구성됐는데요.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WHO 사무총장에게 최소 1명 이상 미국인 전문가를 포함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친중 인사로 알려졌지만 연임에 도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라 1기 조사팀과는 달리 미국인이 포함된 2기 조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기 조사팀은 중국에서 조사 허가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 등 서방국들은 중국이 코로나19 기원 규명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1기 조사팀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아예 배제했고요. 미국 등은 이를 비판하며 조사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2기 조사팀이 출범할 경우 이를 둘러싼 미중 간 기싸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국은 2기 조사팀의 과학자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의 중국 입국 자체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코로나19의 기원이 좀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이번엔 이발사들에게 면도 금지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면도하는 행위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어긋난다면서 금지령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한 건데요. 탈레반이 남성들의 면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프간 주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미국식 스타일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차 통치기 때도 남성에게 화려한 머리 스타일을 금지하고 수염을 기를 것을 강요했는데요. 탈레반이 물러간 후 아프간 남성들 사이에서는 깨끗하게 면도할 스타일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은 탈레반은 이전 통치 때와는 달리 온건한 형태의 통치를 약속했는데요. 결국은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한 도덕경찰, 권선징악부를 부활시켰고 사형집행과 손발 절단형과 같은 가혹한 형벌을 다시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미용사들은 탈레반의 명령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탈레반이 이제 결국은 20년 전에 그 폭력적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본색을 드러낸 것 같은데, 그나저나 아프가니스탄이 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요즘에 그 남성들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는 게 유행이에요. 뭔가 좀 잘 모르고 있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뒤처지네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촌 뉴스 이주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